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자택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는 소식과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고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특보, 뉴스 1번지, 저녁 6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긴 했지만 비핵화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일정과 비핵화로 인해 북한이 받게 될 대가에 대한 합의 여부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 안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되었는데 2월 27일 뉴스특보에서는 현장 연결을 통해 8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악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서로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북한은 굉장히 큰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무제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공적인 회담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동시통역으로 전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같은 날 뉴스특보에서는 친교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스튜디오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상회담을 두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독회담에서 불신과 오해에 노출돼 있고 적대적인 것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 했지만 그걸 이겨내고 260일 만에 하노이로 걸어왔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내 언론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기대 수준에 너무 못 미치는 합의다. 북한의 비핵화를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 등의 비난이 계속된 데 대해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아쉬움이 묻어난 표현이라고 발언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성과를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오경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는 없었던 만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지속해갈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찬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날 정상회담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회담이 진행된 28일 뉴스특보에서는 현장 연결을 통해 단독회담 모습을 보도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이틀째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도 최종적으로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어제 만찬 중에 그리고 또 만찬 전에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고 관계가 좋다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재차 강조하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도하였습니다. 30여 분의 단독회담 이후 두 정상이 메트로폴 호텔 앞 정원을 잠시 산책한 후 본격적인 확대회담이 시작되었는데 뉴스특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그리고 양측 실무진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장에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 상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취재기자는 한국 시간으로 10시 55분에 시작된 확대회담이 진행 중인데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담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끝이 나면서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회담 결과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 뉴스특보에서는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 양 정상과 참모들의 학대 회담이 약 1시간 전에 끝났는데 그 다음 일정인 오찬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삼엄해졌으며 두 정상은 곧 숙소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 오찬이 사실상 취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애초보다 앞당겨졌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숙소이자 기자회견 장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혀 당초 예정됐던 오찬을 하지 않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뉴스특보에서는 하노이에 설치된 오픈 스튜디오를 연결해 오픈 스튜디오의 기자는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이견 해소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고집한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전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검증을 약속한 바 있으며, 영변뿐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 검증, 동창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 폐기도 언급했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북미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이어나갔고, 결국 오늘 회담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워낙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합뉴스TV는 좀 더 열린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결말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청자들에게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비슷한 내용의 질의응답보다는 좀 더 다양한 아젠다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들을 구성하고 세계 여러 외신 보도들을 소개하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한유총이 무기한 계약 일정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2월 28일 뉴스특보에서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약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교육부가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 비리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유치원 3법,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유총은 전체 회원 가운데 60% 이상이 계약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국 유치원 2천여 곳이 일제히 운영을 중지할 경우 보육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계약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당국은 실제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우선감사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해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뉴스 1번지에서는 교육부가 3월 1일 오후 2시 교육청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한유총의 무기한 계약 연기 선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계약 연기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이 현재까지 전국 164곳으로 이 중 97곳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서 실제로 문을 안 여는 유치원은 70여 곳에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약 2천여 곳이 계약을 연기할 것이라는 한유총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나는데, 한유총은 교육부 자료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계약 연기 선언은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을 호소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제어하긴 했고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개학을 하루 앞둔 3월 3일 뉴스 18에서는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거듭 밝히며 집단 폐원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유총과의 불타협을 천명하며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 수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는데 교육부는 앞서 전체 3,857개 유치원 중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190곳이며 미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해도 500여 곳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모두 1,533곳이라고 맞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한유총이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수도권 교육감들이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 유치원들을 전수조사해 소극적인 개학 연기 유치원까지 모두 강력 제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다행히 3월 4일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무조건 철회하면서 일단 이번 사태는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한유총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리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 이슈가 발생하면 언론은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비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합뉴스TV 역시 이번 사건의 경우 양측의 주장과 갈등 상황만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반복되어 아쉬웠습니다. 시민들의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 의견이나 반응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TV가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3월 3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미세먼지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강화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요. 환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중순 사흘간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과 한반도 고기압으로 대기가 정체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고기압으로 대기가 정체되며 국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을 알아봤는데요. 미세먼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2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1996년부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1996년까지 확대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농도는 지금 정진상 연구원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현상이 며칠간 지속되며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며칠간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 일수와 경보 발령일 미세먼지 최대 농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매우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1mm 이하의 매우 작은 먼지를 가리킵니다. 국내에서는 특별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경우 초미세먼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박록진 교수는 미세먼지의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폐,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어 유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내부 장기에 예를 들어서 폐랄지 또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유해한 거고
실제로 국내 연구진의 실험 결과 식도로 흡입된 미세먼지는 배출이 빨랐으나 기도로 흡입된 미세먼지는 체내에 오래 잔류했다고 합니다.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배출 과정에서 다른 장기로도 이동한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도 다뤘는데요. 지난해 한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화학 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원지에 대한 유의미한 그 결과 중국 춘절 행사에서 사용된 폭죽 성분이 검출됐고 미세먼지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건 처음입니다. 인천 지역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인천 내에 공단이 많은데도 자체 요인보다는 중국의 대기질과 풍향이 인천 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공업 지역에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는데요. 중국 정부가 원인 제공을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에는 기상 요인도 꼽히는데요. 요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록진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의 바람이 약해지고 있다는 연구를 들어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약하면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 배출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쌓일 가능성이 크죠. 서울의 평균 풍속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가 최악이었던 날에는 특히 바람이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날에는 초속 0.9m까지 떨어졌습니다. 풍속 감소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흘러들어오는데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거기에 국내 오염물질도 더해지면 미세먼지는 고농도로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장 등 사업장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최대 원인인데요. 90%는 연간 10톤 이하의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드론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제 드론을 활용해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차량 수 최대를 기록한 경유차가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데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암모니아를 만나 미세먼지가 됩니다. 이때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휘발유차에 비해 28배나 많은 수치라고 실험 결과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며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민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록진 교수는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디젤 좀 덜 타고 대중교통 좀 이용하고 나라도 좀 음식 요리할 때 좀 연기 덜 내고. 또한 정진상 연구원은 미세먼지 대책의 엄격한 후속 평가와 한중이 동북아 공동체로서 함께 대책을 찾아나가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협력해서 지금 일을 추진해야지 서로 지금 이렇게 네 잘못 내 잘못 탓만 해서는 전혀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의 가시 효과를 잘 검증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국민은 미세먼지 감축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맞는 방법 같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오지훈 학생은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국민 모두 미세먼지 해결에 힘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고동문학과의 오지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법적인 과 가치, 국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안전방을 도출함으로써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 소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손의 발행처럼 넘겼던 사안 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지난 4일 무기한 계약을 연기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매번 집단 휴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한유총에 대한 분노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한유총이 주도했던 계약 연기 사태. 하루 만에 물론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혼란이 상당했었는데요. 먼저 한유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던 이유, 또 교육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유치원 폐원 시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지난 4일 계약 연기를 강행했습니다. 한유총의 계약 연기에 대해 교육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계약을 연기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연기한 유치원 수는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한유총은 주말까지만 해도 1,500여 곳이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 참여한 유치원은 전국에서 239곳, 전체 사립 유치원 중 6.2%였습니다. 또한 계약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들의 대부분이 자체 돌봄을 운영해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유총은 반나절 만인 4일 오후에 조건 없이 계약 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4일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닙니다. 한유총은 계약 연기가 원장 고유 권한이라며 준법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그대로입니다. 네, 지금 이 갈등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양측의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 먼저 짚어주시고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한유총과 정부의 사립유치원 관련 핵심 쟁점은 유치원 사유재산권 인정과 그에 따른 시설 사용료입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가 필요한데 이 중에 시설비, 즉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개인이 사유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유치원의 교육 목적으로 제공해서 정부가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보상으로 시설 자산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납한 교육비 내에서 시설 사용료를 교육 목적 비용으로 회계 처리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 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인 만큼 보상 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또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의 사용료를 인정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앙일보는 4일자 사설에서 폐원 투쟁까지 예고했던 한유총을 가리켜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는 교육자라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정부 책임도 크다면서 정책의 정당성에만 매몰돼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4일자 사설에서 어떤 경우든
명색이 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개인 재산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국가 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떠먹고 있다면서 이들의 요구엔 들어봐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이 문제가 무슨 고차 방정식이랄까요? 이렇게 막장까지 가야 하나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한유총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시설 사용료 지급과 함께 누리과정 폐지 요구는 한마디로 국가 유아정책 근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서 한유총을 비판했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과는 별개로 한유총은 계약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취소한 배경은 무엇인지, 또 만약에 취소가 결정이 된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이 계약 연기 방침은 철회했지만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매년 반복해왔다면서 급기야는 유치원 계약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설립 허가 취소 예고 통지서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한유총에 통지했고 행정 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을 담당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8일과 12일 사이에 설립 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청문은 3월 25일에서 29일 중에 하루를 잡아 진행되고 청문 과정이 끝나면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격이 상실돼 한유총은 대표성 있는 단체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정책 파트너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모 참여 사업도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설립 허가 취소 후에 한유총 지도부가 이름만 바꿔 새 단체로 재등록할 경우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민법과 서울시 교육정책의 방향에 맞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진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이 서울 외 타 지역에서 사단법인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관할 등기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 통지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유총이 시교육청의 허가 취소에 90일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 기간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사실 이번 한유총의 계약 연기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 유치원 계약 연기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정부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의 개정안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유치원 설립에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점을 들어 수익 보장 요구에 절대 불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참에 다른 교육기관과 사립유치원의 다른 특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한유총의 주장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더라도 교육이라는 공기능을 위해 개인 자산을 제공하는 부분에 일정한 반대급부를 인정할 필요성도 없지 않은데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전적으로 옳다고만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언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